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AI 기반 금융기술 회사죠. 비트피 AI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비트픽 AI 글로벌 전략 분석 문서를 보면서요,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전통금융이랑 암호화폐 시장, 이 둘을 넘나들면서 좀 독특한 위치를 만들어가는지 그 핵심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픽 AI는 단순히 뭐 암호화폐 투자 이걸 넘어서요. AI나 퀀트 전략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규제 환경 같은 거를 좀 영리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규제 환경까지요? 네, 그래서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만들려는 목표가 있죠. 이들의 그 전략적 접근 방식, 또 핵심 역량 이런 걸 파헤쳐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심찬 목표를 가졌네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비트픽 AI, 이 회사는 어떤 배경, 또 어떤 역량을 가진 팀인가요? 보니까 2010년부터 퀀트 트레이딩, 네, 맞아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크립토 차익 거래 경험을 쌓은 좀 베테랑들이 2024년에 정식으로 설립했다. 이 점이 좀 흥미롭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금융이랑 크립토 양쪽 경험이 다 풍부하다는 거군요. 바로 뭐랄까, 융합된 전문성, 이게 비트픽 AI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된 전문성이요? 네. 전통금융의 그 엄격한 리스크 관리 노하우나 규제 준수 경험 같은 걸요, 변동성 되게 큰 암호화폐 시장에 접목시키는 거죠. 아, 공동 창업자인 마밍지 의장의 그 연쇄 창업이나 투자 경력도 그렇고, 또 천광현 공동 창업자, 이분은 CFA 자격증도 있고 금융 IT 경력이 23년이나 되고요. 와, 23년이요? 네. 그리고 팀 구성원들 보면 10년 이상 경력의 펀드, 리스크 관리 전문가들이 딱 포진해 있어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실제 성과로도 이게 좀 증명이 되고 있나요? 문서 보니까 뭐 연간 수익률 15% 이상, 또 운용 자산은 1억 6천만 달러 이상, 이런 숫자들이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할 만한 건요. 최대 손실률. 이게 1% 미만이라는 거 하고요. 1% 미만이요? 네. 그리고 샤프 지수가 5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아, 샤프 지수. 그 위험 대비 수익률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샤프 지수 5 이상이면 와, 이거 변동성 진짜 극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거거든요. 오, 뛰어난 위험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험 관리에 확실히 강점이 있다는 거군요. 비트픽 AI가 또 시장의 큰 흐름, 특히 그 비트코인이 요즘 디지털 금처럼 인식되고 실제 금이랑 상관관계가 막 0.92까지 높아지고 이런 현상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좀 재밌었어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정책 변화를 기회로 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정책 변화요? 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특정 정치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전달 차원에서 보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논의됐던 그 비트코인 국가 전략 비축 가능성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얘기 있었죠. 이런 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게 만들죠. 또 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다루는 지니어스 액트라던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좀 명확하게 하려는 클래리티 액트 같은 법안 움직임들 아, 그런 법안들이요? 꼭 분석해서 전략에 반영하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홍콩 같은 데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고 또 새로운 회계 기준 FASB였죠. 거기서 암호화폐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된 것도 결국은 다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신호로 보고 맞아요. 다 연결되는 거죠. 이걸 기회로 삼는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상품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규제 준수형 크립토 전천후 전략 펀드입니다. 아, 이름이 기네요. 규제 준수형 크립토 전천후 전략 펀드. 케이만 아일랜드에 기반을 두고 코마이너 같은 전문 수탁 기관을 이용한다고 돼 있던데 이 수탁 기관은 기관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 규제 준수나 안정성 쪽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죠. 네, 보이네요. 이 펀드의 그 핵심 운영 방식은 이른바 듀얼 코어 전략인데요. 듀얼 코어 전략이요? 네. 하나는 CTA, 그러니까 시장의 오르내림 추세를 따라가는 중고빈도 전략이고요. 아, CTA? 다른 하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있는 그 펀딩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포지션을 유지할 때 주고받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 아하, 펀딩비. 네, 이걸 활용한 저위험 차익거래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딱 결합해서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오, 안정적인 수익이요? 4.12. 이런 기록이 이 전략의 성과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와, 변동성 큰 시장에서 그런 성과라니. 그럼 그 전천후라는 이름이 좀 이해가 되네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다, 이런 거군요. 다른 상품은 또 어떤 건가요? 다른 하나는 전통 자산 기반 크립토 테마 펀드입니다. 이건 좀 더 독특한 접근법인데요. 아, 이거 재밌더라고요.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전통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이라고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나 일본의 메타프라넷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네,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는 사실 비트코인 보유량 때문에 기업 가치가 엄청 오르고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직접 암호화폐를 사지 않고도 이런 관련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간접 투자 방식이네요. 네, 여기에 안티프레질 동적 해지 전략이라는 걸 더한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써서요. 시장이 막 급락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오히려 손실을 방어하거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입니다. 와, 그냥 단순히 시장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해지를 넘어서 그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그런 발상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인 거죠. 정말 전통 금융이랑 크립토 사이에 다리를 놓는 혁신적인 시도 같습니다. 네, 전통금융의 기법하고 크립토 시장의 기회를 아주 창의적으로 결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픽 AI 딥다이브를 통해서요. AI, 퀀트, 그리고 거시적인 시장 분석까지 결합해서 이 암호화폐 금융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전통 금융의 규율과 암호화폐의 혁신성, 이 둘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비트픽 AI의 사례는요,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이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전통 자산과 암호화폐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금융상품들이 앞으로 계속 등장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나 투자 포트폴리오의 개념 자체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투자 방식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